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하는 공간이 방이죠. 그런데 내 방이 가진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회사에서 참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팀장과 팀원들에게 오랜만에 칭찬도 받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 충만한 의욕과 긍정의 감정으로 집에서 일과 관련된 독서를 한번 해볼까 퇴근하면서 생각해요. 1년 즈음 전에 사둔 업무 관련 서적을 드디어 책장에서 뽑았어요. 그런데 방이 지저분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부터 무엇을 어떻게 청소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의욕이 떨어지고 부정적 감정이 밀려와요. 방금까지 말끔했던 나의 정신 상태가 급속도로 혼란스러워지죠. 결국 독서를 하겠다는 다짐은 점점 희미해지고 다시 어제와 같은 퇴근 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마침 TV를 켜니 지난주에 못 본 프리미어리그 하이라이트가 하고 있어요. 냉장고에서는 또 맥주 한 캔 가지고 와야 되죠. 나의 충만한 의욕과 긍정적 감정은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방에 있습니다.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방 정리의 힘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저자 마스다 미치히로의 저서 방 정리 기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입니다. 책의 저자는 특별한 영적,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방 상태를 체크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예상하는 것이죠. 잘 관찰해보니 방과 사람은 똑같았다. 즉 방에는 그 방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의 방은 물건이 많고 난잡하고 먼지가 쌓여 더럽습니다. 그 반면에 긍정적인 감정으로 충만한 사람의 방은 물건이 적고 청결하며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이 반영된 방의 기운은 다시 사람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여기서도 어김없이 작동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공간에 마이너스 자장을 형성해서 동질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증폭시킨다. 그 결과로 점점 불행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의 방은 깨끗하고 맑은 플러스 자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것과 행복을 끌어당긴다. 실제로 독일에서 유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지저분하게 책상을 쓰는 사람이 회사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몇 천만 유로의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저분한 책상은 마이너스 자장을 형성하여 다른 직원에게도 영향을 주는데요. 결국 회사 전체 매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업무차 방문했던 업체들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았거나 전년비 크게 성장하는 회사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로비부터 미팅룸 구석구석이 굉장히 깔끔하다는 인상을 첫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 혹은 부정적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고정불변일까요? 정말 다행히도 공간의 에너지는 얼마든지 마음의 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데요. 저자 마스다 미치로는 이 힘을 청소력이라고 하며 성공의 큰 법칙이라고 주장합니다. 방은 고정불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풍수지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긍정적 마음에서 우러난 청소력은 누구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환기, 버리기, 닦기, 정리정돈을 통해 플러스 자장이 흐르는 공간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방이 어느 레벨인지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5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5가지가 바로 분위기, 청결도, 방치도, 통일성,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입니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분위기입니다. 제일 먼저 체크할 포인트는 당신 방의 분위기다. 내가 방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다. 직감이 중요하다. 친구, 친척, 지인들의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인데요. 부합, 풍요, 아이디어가 샘솟는 분위기, 그리고 감동과 감사함이 느껴진다면 최상급 레벨의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토, 현기증이 나면서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지면 가장 안 좋은 상태인데요. 백지 상태에서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에 의해서 그 방의 분위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청결도입니다. 청소를 자주 하는 편이라 겉보기에는 깨끗해요. 그런데 구석구석 살펴보니 먼지가 쌓여 있다면 중간 정도 레벨의 청결도를 가진 방입니다. 그리고 청결도가 떨어지는 레벨의 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기준이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면 음식물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는 수준이라면 청결도가 떨어지는 편, 창문 틀과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면 청결도 최악의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반면 청결도가 높은 방의 일반적인 모습은 구석에 쌓인 먼지까지 제거된 상태이며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정말 깨끗하다는 평을 받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상급 청결도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곳,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청소가 되어 공기까지 깨끗하게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방치도입니다. 방치도는
버려야 할 물건이 방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버려야지라고 생각한 지 1년 즈음 된 물건이 그대로 있다면 보통의 방치도 상태입니다. 그리고 버릴 물건이 2, 3년 정도 방치된 상태라면 서서히 방치도가 심각해지는 수준인데요. 방을 넘어 베란다, 창고, 집 밖으로도 쓸모없는 물건들이 넘치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 10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상태라면 방치도는 최악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집이 아닌 쓰레기장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필요 없는 물건이 전혀 방치되어 있지 않다면 훌륭한 수준의 방치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방치하지 않는다는 레벨까지 올라간다면 방치도는 최상의 상태인데요. 예를 들면 방에 전구가 나갔어요. 방치하면 손님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즉시 새 것으로 바꾸어주는 행위가 이루어져요. 이는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겠다는 고차원적인 생각이 방에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통일감입니다. 가구, 커튼, 가전제품 등의 조화를 의미하는데요. 큰 틀에서 컬러, 컨셉은 대체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일부 구성품들의 부조화로 산만한 느낌이 있다면 통일감은 보통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에 제각각의 잡동사니가 가득 찬 느낌이면 통일감의 정도가 떨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망가진 상태로 본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또한 더럽고 정신이 없는 느낌을 받게 되어 결국 통일감이 전혀 없는 상태의 방이 됩니다. 반면에 명확한 컨셉으로 통일감을 주었다면 제법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유럽 스타일, 미니멀, 심플 스타일, 유니크 스타일 등 고유의 느낌으로 방을 살린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만약 호텔급의 손님에게 쾌적한 공간의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최상의 통일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손님을 위한 배려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신이 강하게 깃들려 있는 공간입니다. 다섯 번째 체크 포인트는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입니다. 옷장, 책장, 서랍장 등의 수납 상태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수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방에 물건이 넘쳐나겠죠. 만약 여러분의 방이 무질서한 것은 아니지만 수납 공간이 가득 차서 밖으로 조금씩 넘치고 있다면 보통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한 상태는 넘친 물건들이 온 방의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경우인데요.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이 밖으로까지 넘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수납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마치 쓰레기장과 유사한 형태의 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물건이 여유롭게 수납되어 있으며 방 넓이에 비해 물건이 적다면 상태가 제법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수납 공간들, 예를 들면 옷장, 책장, 신발장 등의 공간에 여유가 있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급 상태의 경우 정리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정도의 경지에 올랐을 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경지에서는 나를 넘어 우리 집을 방문한 타인의 시선까지 고려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체크 포인트, 분위기, 청결도, 방치도, 통일감, 물건의 양과 수납 정도를 가지고 내 방의 상태가 대략 어떠한지를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방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에 닥칠 상황을 예측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공간에 배치된 사물들의 보관 정도에 따라 개별 운세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의 사오분을 책상, 컴퓨터, 가방, 책장의 상태를 보고 전망하는 것이죠.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성공과 실패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수많은 변수가 있기에 설득력이 부족하죠. 그래도 내용이 궁금하시면 방정리 기술 서적을 직접 구매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뿜어내는 긍정 혹은 부정의 에너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방이 지저분하여 부정의 마이너스 자장이 흐르고 있다면 얼른 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자 마사다 미치히로가 주장하는 청소력은 단순하게 방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누구나 깔끔하고 청결한 공간에서 의욕이 넘치는 활동과 창의력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유 없이 답답하고 부정적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내 방을 우선 청소해보세요. 공간이 가진 힘을 믿고 그것에서 긍정의 힘을 끌어당겨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